시장의 절대절명의 위기이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기회가 오고 있는 현재의 시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한숨만 나오시겠죠. 그리고 계좌를 보면서 화도 나실 것 같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들 수밖에 없는 최근의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변동성이 있었던 장세가 있었는가? 특히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이런 단어를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들어봤던 시절이었는데 어느새 올해 들어오면서 총 55번, 이번 주까지 합치면 57번 정도의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매수, 매도 이게 발동이 됐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역설적으로 그럼 시장이 이상한 것일까?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적응을 못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자꾸 시장 탓만 하죠. 시장이 문제일 수 있고 시장이 어려울 수 있고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장 탓할 거예요? 결국엔 우리도 투자자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올해 상반기에는 과감함, 누구보다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승부처였다면 하반기에는 누가 더 적응을 잘해서 더 적절한 가격대에서 매매 전략을 펼치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횟수 많아지는 거, 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 잘 됐다, 이런 변동성 내가 한번 제대로 이용해 보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테크주들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볼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서킷 브레이커의 리스트를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올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명분이 약하죠. 그동안에는 어때요?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중동발 유가 쇼크, 이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뒤흔들 만큼의 큰 뉴스들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벌써 6월 23일, 6월 26일, 7월 7일 그냥 단순히 미국의 기술주들의 약세, 대형 빅테크주들의 차익 매도, 반도체 관련주 차익 실현 움직임, 명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서킷 브레이커와는 확연히 다르게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럼 이 명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국 반도체 수급 쏠림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쏠림을 나쁘게 볼 것인가? 전혀 아니죠. 왜? 결국엔 시대의 흐름이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AI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급 쏠림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수급 쏠림을 이용해야 되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말들이 많죠. 실적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가? 자,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잠정 실적 발표에서의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숫자는 뭐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가 89조가 찍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이 89조가 본 실적 나올 때 갑작스럽게 70조, 50조, 30조 줄어들 가능성은 제로예요.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한 건 뭐예요? 투자자들의 심리.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현재 주가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건데, 자, 매출액. 이보다 얼마큼 돈을 더 잘 벌어야 됩니까? 도대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워딩 정확히 1년 전에 언제 제가 써먹었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써먹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냈을 때 주가는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의외로 많이 빠졌어요. 그때도 여기저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투자자들은 만족할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물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시간은 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실적? 그러면 주가는 고공행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냥 핑계를 가져다 붙입니다.
메타발 이슈, 애플발 이슈, 혹은 선반영이 너무 세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세게 붙어 있었다면 이 정도 가격으로 끝냈으면 안 됐죠. 이미 40만원, 50만원, 60만원 가 있어야 그게 선반영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냐? 1등 왕관에 대한 무게감을 버텨내고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IT로의 수급 쏠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안전성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대신에 방향성은 글로벌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은 뭐죠? 미국 기업들은 여러분 테크주가 하드웨어가 빠지면 소프트웨어가 살아납니다. 혹은 테크주 전체적으로 밀리면 이걸 방어해주는 다른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섹터가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는 물량을 받쳐줄 만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생각보다 급하게 떨어지는 거지, 전 세계 시장은 지금 순환매인 거예요. 조정이 아니라 순환매. 이 순환매는 언제 발생하죠?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순환매 조정이라는 겁니다. 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닙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 점점 더 가치에 대한 밸류 고민이 생기는 인프라 관련주들, 이러한 쪽이 고민이지, 지금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해당 투톱은 저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제가 코스피 9,000포인트, 8,000포인트 그때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만약에 지금 현재 장중에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받고 싶은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반드시 들어오세요. 저희가 지난 6월 중순과 6월 말 때 비난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수익을 반드시 챙겨 놓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라고 하면, 혹은 그때 혹시 모를 시장의 조정에 해지 포인트, 해지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의 조정은요, 걱정할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확보해 놓은 현금 여력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쓸까, 그걸 고민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제가 매주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세심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다 생각을 해보죠. 지금의 가격은 이제 삼성전자 망했구나, 다른 쪽 사야지 라는 시기일까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 그 현금을 가지고 아마 모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으실 겁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를 보시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61선 이평선을 이탈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아직 61선까지 이평, 이격거리가 조금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좋든 싫든 SK하이닉스가 61선 이평선에 만나는 그 기간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정들이 있냐면요,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돌아오는 주 화요일 날 CPI 지표 발표가 있고요. 16일 날 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은 SK하이닉스 본실적이 있고, 30일 날 BOE, BOJ가 있어요. 자, 보통 7월과 8월 달에는 이런 일정 플러스 뭐가 있죠? 여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를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 대형주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인가. 대형주가 거래가 없으면요, 중소형주는 거래 대금이 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지금 코스닥 지수가 수급의 빈집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벼운 수급만 들어와도 중간중간에 반등세는 제법 세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포트에 가지고 있는 테크주들은 중소형주 소부장을 지금 볼 때라기보다는 대형주로 최대한 이동을 시켜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CPI 지표나 하는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15일날 요일적으로 보면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본실적을 앞두고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요 주
20일, 22일 날 나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종목을 요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보면 어떻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28만원 이하, 벌써 28만원 이하에 내려왔죠? 28만원에서 25만원은 강력하게 하방 경직성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밴드가 1차 매수의 구간이 되겠어요. 제가 왜 1차 매수라는 표현을 드렸냐면 좋든 싫든 지금 숫자는 변하진 않지만 외부 변수, 금리에 대한 변수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적용될지 모르니까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했었을 때 1차 정도는 이 밴드 안에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2차는 추후에 제가 라이브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주도주의 창 컨텐츠에서 한 번 더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 61선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만나고 나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그 가격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딱 뭐죠? 20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와 거의 겹쳐지죠. 그래서 200만 원이 깨지나 아마 굉장히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전에 200만 원까지 깨지나 이런 위기감이 드는 뉴스가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꾹 참으셨다가 그때 저가의 매수세를 활용을 해서 담아보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출할 기회 혹은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손절을 한다? 자, 이 두 기업을 정리하고 다른 살만한 기업이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리고 손실이 확정이 되는 게 가장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여러분들이 단도리를 잘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그때 반도체 소부장 혹은 그 외의 섹터를 봐도 저는 전혀 늦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악의 악순은 뭐냐면요. 테크주가 쉴 때 틈새 시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종목을 내가 단기 접근해볼까? 그러다가 물릴 때가 가장 최악의 악수예요. 그런 악수는 저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가 깨지고 계좌의 손실이 누적된 채로 저희를 찾아오시면 저희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보다 나은 계좌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 경제의 창 채널 그리고 아래 카톡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